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들 체벌을 그러려니 하고 버텼던 건 마냥 당시 당연시되던 분위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윗세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체벌이 나쁘다는 말은 공공연히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뉴스에까지 그런 말이 나왔었다지만 실행까지 되었던 건 저기 교육 여건 좋았던 서울 일부 지방에서나 체벌 없는 학교 같은 게 시범적으로 적용될 뿐이긴 했지만요. 물론 이후로 딱히 소식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아마 말로만 하다 끝나지 않았나 싶죠. 그래도 그런 것들이라도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평소라면 교과서 안 챙긴 애 앞뒤 양옆으로 묶어서 불러내셨을 선생님이 딱 걔 하나만 불러내는 식인 거죠. 그러면 불려나가서 질질 짜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 때문에 함께 불려나가 억울하다거나 저것도 발광을 한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선생님 깔 일은 없는 거죠. 뭐 어쨌건 수업 시간에 교과서 제대로 안 챙긴 건 우리 잘못이고 그걸로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체벌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시간만 참아내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또 쉬는 시간에 정신 팔려서 사물함에 있는 교과서를 깜빡하거나 다 챙겨서 책상 서랍에까지 넣어뒀던 걸 깜빡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마다 불려나가길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나중엔 어련히 정신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이없는 짓거리인가 싶겠지만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몇 교시 연속으로 저러기도 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담이기도 했지만 저만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처음엔 정신 차리고 수업 준비를 잘하더라도 괜히 뒷자리 애가 교과서 안 챙겼다고 연대 책임으로 몇 번 불려나가다 보면 수업 준비를 좀 대충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뭐. 근데 체벌에 대한 분위기가 좀 사그라드는 쪽으로 가다 보니 앞뒤 양옆으로 같이 불러내는 건 좀 덜해지는 것 같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론 혼나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걸 막 뒤집어 엎지는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꼭 은근한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나마 수업 시간 내내 기합을 주는 건 그런 짜증엔 포함도 안 될 정도였어요. 어차피 그 정도는 연대 책임이 선생님 마음대로 집행될 적에도 있던 거였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 챙긴 애들 누가 혼내지 말란 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짜증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회초리 휘두르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셨어요. 꼭 교실 앞에서 괜히 기합이나 주면서 아주 두고두고 괴롭히셨는데요. 칠판 짚고 혼날 것 다 혼난 다음에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교실 앞에서 무릎 꿇고 손드는 건 기본이었고 칠판 받침대에 발 올리고 엎드리는 기합도 심심찮게 주어졌어요. 수업 시간 내내요. 그나마 수업 시간 내도록 받는 기합이다 보니 처음 한두 번 걸렸을 적에는 무릎 꿇고 손드는 식이 가벼운 기합을 받았었는데요. 솔직히 다들 알잖아요. 받는 벌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선생님이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아무리 사소한 기합이라도 엎드려 뻗치는 거 이상이 될 수 있단 걸요. 무릎 꿇고 손드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 자체야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손드는 것도 정말 FM대로 하면 엎드려 뻗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들잖아요. 정말 팔이 귀에 닿도록 계속 유지하는 건 정말로 힘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괜히 어설프게 우리 눈치 보시느라 평소 하는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평소라면 바로 자세 변경해서 회초리나 휘두르고 마셨던 분이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끈적이시더라고요. 바닥에 껌 뱉어서 말라붙으면 정말 안 떼어지잖아요. 그런 껌딱지가 바닥이 아니라 실내화에 붙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던 시간 동안 그거 하나 안 떼어내고 뭘 하셨는진 몰라도 그걸 제가 입고 있는 치마에다 대고 뻑뻑 긁더라고요. 근데 실내화에 바짝 말라붙은 껌딱지가 발로 몇 번 문지른다고 떨어질 리 없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괜히 긁어대셨는데요. 뭐 그렇다고 사람 무릎을 발로 막 밟거나 했다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어차피 제대로 긁어지지도 않아서 옷에 묻어봐야 묵은 먼지 정도겠지만 사람이 신던 실내화를 옷에다 문지른다는 게 그냥 기분 나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신고 있던 실내화 손에 들고 막 사람 머리통을 내리치던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진 거긴 하지만요. 선생님 실내화에 머리 찍힐 적에도 그런 생각하기는 했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선생님 회초리건 몽둥이가 되었건 칠판 받침대 잡고 한 번에 확 혼난 다음에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근데 제 옷에 선생님 실내화 자국으로 더럽혀지니까 뭐 하나에 제대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 팔은 점점 벌어지고 눈빛도 좀 반항적이 되었었나 봐요. 애당초 벌 받는 자세가 나쁘다고 치마가 더러워지고 있던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벌 받을 핑계만 더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제 옷에다가 껌을 닦아내는 행동이 더 과감해지시네요. 물론 그런다고 이미 말라붙은 껌딱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요.
뭐 그렇다고 계속 그러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시간으로 말하자면 1분도 안 되는 시간이기는 했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진짜 그때 선생님 체벌이 마렵기는 했었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딱 몇 대 혼난다고 정해놓고 그것만 버티고 자리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물론 한번 불려나와서 벌서기 시작했으면 어지간해서는 수업 끝날 때까지 있어야 했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체벌을 멀리하려는 선생님들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기분은 있는 대로 잡치면서 그런다고 또 막상 체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줄인 건 각 잡고 나와서 회초리에 혼나는 일이 좀 줄었다는 거지. 가만히 기합만 준다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꼭 회초리를 휘둘러야만 체벌인가요? 어디? 출석부로 머리를 내리쳐도 체벌인 거고 무릎 꿇은 사람 다리를 밟아도 체벌이잖아요. 근데도 선생님은 그건 다 네가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아서 경고만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겨우 그 정도는 체벌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세요. 뭐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저도 큰 불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셨고 선생님들도 아무 이유 없이 불러내진 않으시니까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꼭 질척거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시더라고요. 예전이었으면 기합도 쉬는 시간에만 딱 주고 끝내거나 체벌도 정해진 대수만 채우고 풀어주셨을 텐데 이젠 사람 얼굴을 기억해놨다가 아주 두고두고 괴롭히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어도 이름만 적어놨다가 한 번씩 칠판에 문제 푸는데 불러내는 시기였다면 이젠 이름 부를 것도 없이 회초리로 사람 딱 지정해서 불러내셨어요. 특히나 저처럼 선생님이 태도를 바꾸셨을 적에 딱 처음 걸리는 경우가 그랬어요. 우리 학년 수업에 들어오기는 하셨지만 당연히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고 그렇다고 수학이나 국어처럼 수업 시수가 잦은 과목도 아니었어요. 그런 과목들은 한 학년 모든 반에 수업을 들어가시다 보니 애들 얼굴을 일일이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억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얼굴만 기억해 놓으셨다가 사사건건 시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제 자리가 둘째 줄인가 그랬을 거예요. 딱 선생님 눈에 잘 들어오는 자리잖아요. 그랬으니 교과서 안 가져온 것도 대번에 선생님 눈에 들어왔었고요. 평소라면 교과서만 챙겼으면 어지간하면 선생님이랑 말 나눌 일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무슨 토론을 할 것도 아니었고 칠판에 판서를 베껴 적는 것만 해도 바빴으니까요. 근데 필기를 할 적에 좀 집중해서 적다 보면 고개가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기도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필기를 하다 보면 몸이 좀 반대쪽으로 기우뚱해지기도 하고요. 예전엔 그러거나 말거나 필기만 잘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이젠 그런 것 하나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게 또 수업 시간에 쳐 졸기나 한다면서 기분 나쁘게 출석부를 휘두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런 하도 자세가 편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졸기나 한다면서 또 불러내셨어요. 이번엔 교과서는 챙겨서 그랬는진 몰라도 따로 회초리를 들진 않으셨어요. 대신 저더러 교실 앞에 무릎 꿇고 수업을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필기도 무릎 꿇은 상태에서 전부 마무리해야 했어요. 근데 교실 앞에서 무릎 꿇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적당히 앞으로 나가야 칠판이 잘 보이는 거지. 칠판 바로 앞에까지 다가가서 보면 필기가 더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 햇빛까지 반사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저 희끗하게 하얀 뭔가가 칠판에 그어져 있는 걸로만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고충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앞으로 쫓겨나간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제 필기만 중요할 뿐이었죠. 그럼 이건 또 체벌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회초리 맞는 거요? 이건 상관없는데 솔직히 예전이라면 그쯤 하고 자리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너 앞으로도 제대로 필기하는 꼴 안 보이면 또 끌려 나온다는 말을 듣더라도요. 솔직히 사람이 아메바도 아닌데 선생님께 그렇게까지 지적을 받고서도 또 책 잡힐 만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예 자리로 돌아가서는 수업 시간 내내 허리 빳빳이 펴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무릎 꿇고 필기한답시고 계속 허리 굽히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펴고 있는 게 나으니까요. 애초에 졸지도 않았으니 자세 좀 바로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울까요? 근데 절대 들여다보내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 수업 땐 거의 매시간 트집 잡혀서 끌려 나오다 보니 나중엔 차라리 포기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담임 선생님도 아니니 딱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요. 게다가 아주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지만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트집 잡힐 만한 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잘해주는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사람을 쪼아대는 선생님이 있으면 일단 살기 위해서라도 그 선생님 방식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리 제가 그렇게 노력해봐야 도무지 선생님이 저를 놔주지 않으셨어요. 이후론 점점 선생님이 체벌 사유를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가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 한 명한테 찍혀버리니까. 어떻게든 1년만 버티면 된다거나 하는 다짐도 소용이 없었어요. 재수 없으면 학년이 올라간 다음에 아예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아주 오피셜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일부 예뻐하는 애들은 다음 학년 올라갈 적에 자기네 반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댔거든요. 성적 좀 되는 애들도 그런 식으로 뽑혀가는데 저처럼 성적 애매한 애들은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근데 이런 제 걱정도 어느 순간 없어졌었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었건만 그 선생님이 저만 찝어서 불러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말고 다른 먹잇감을 찾은 것 같지도 않았지만요. 대신 애들 눈치 보는 게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누구 하나 거슬리는 애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그 좌우 앞뒤로 다 불러내셔서 혼내셨어요. 이젠 저만 콕 집어서 혼내는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대신 다른 애들 혼날 때 몇 번씩 딸려나가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때까지 미움받던 게 있어 나서 좀 자주 불려나가기는 했지만 이번엔 혼날 것만 제대로 버티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대신 체벌 강도는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찍히기 전에도 그 선생님껜 꽤 자주 불려나가 봐서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예전보다 더 심해졌었어요. 마치 지금껏 은근히 기합 같은 것만 주면서 참아왔던 걸 이제와 마음껏 터뜨리는 느낌? 근데 솔직히 그래봐야 원래 방식이 낫기는 했어요. 그 선생님 수업 때마다 저만 불려나가는 횟수도 좀 줄어들었었고 선생님의 그 지저분한 실내화가 치마 끝단을 더럽히는 일도 좀 많이 줄기는 했으니까요. 줄어들었다 뿐이지 어쩌다 기합으로 이어지는 순간에는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이러니 어설프게 체벌 금지랍시고 선생님들끼리 자정작용하는 건 못 믿겠더라고요. 어차피 한 학기도 안 가서 원래대로 돌아오시니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